무갭 투자 가능할까요? 취득세 낼 돈만 있어요. 이럴 수 있지. 취득세 낼 돈도 없으신 분들도 하세요. 아, 투자를? 네. 취득세도 없어. How? 플러스 피. 그리고 아까 마통 있잖아요. 마통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취등록세 내. 계약금 거는 것까지?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무피로 한다고 하면 취등록세는 이제 무주택자거나 거의 없고 뭐 공시지가 1억이 하나 아니면 1억대 전후로 하니까 취등록세 해봤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0만 원 뭐 길에 그러면 뭐 1,000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12% 낸다고 해도 그러면 1년 동안 그걸 갚는 거예요. 마통을.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잖아요. 막 몇천을 막 1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은 그건 어렵지만 1,000만 원, 1,500만 네, 원.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마통으로 땡겨서 그런 취등록세 정도는 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세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거. 그렇죠. 왜냐면 사고 나서 취등록세 12% 정도까지는 바로 호가 붙여서 요새 또 나오고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와도 그 이상으로는 훨씬 나오게 그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그게 나오거든요. 가격이 잘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갚는 것도 너무 즐겁게 갚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방법은 많다. 네네. 솔직히 방법은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지. 그리고 뭐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그 되게 번잡한 거 싫다, 막 이런 신경 쓰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을 안 버시면 돼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신경 쓰기가 많고 번잡해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걸 다 감수하고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난 정말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냥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욕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후대기님한테 정말 인생의 큰 욕을 한다고 하면 너 앞으로 지금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아. 이런 거 정말 평생의 큰 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동안 지금 50년, 70년 더 살아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사시라고 해봐요.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으세요? 너무 지금 좋으신가?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안 들어도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왜 이러세요? 아니, 지금 막 아둥바둥 막 아끼고 막 못 먹고 못 쓰고 막 살았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너 그렇게 계속 살아. 이러면 너무 화나잖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하면서 바꿔가면서 내가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금요일 밤을 좋아하지 일요일 밤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최악이다. 일요일 밤. 막 우울해. 엄청 우울하잖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쉬었잖아요. 너무 좋잖아. 근데 내일 일 나가야 되나가 내일이 희망이 없고 내일이 더 싫다라는 게 일요일 밤이 싫은 거잖아요. 결국 금요일 밤은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게 했지만 내일 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희망이 있는 삶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전 공감됩니다. 그러니까요. 금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직장인데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들도 뭐 좀 실수해도 네. 금요일에는 좀 익스큐즈가 돼. 그렇지.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잖아요. 짜증나. 장난 아니야. 탕비실 끌려가. 장난 아니야. 월요일의 실수와 약간 그런 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게 확 틀려져요. 그걸 준비해야죠. 우리가. 일요일 날은 저녁 먹으면 우울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벌써 일요일 밤이면 싫대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피를 역전세라고 취급 안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으신. 다른 부동산 사장님 찾아야죠. 그게 투자자 마인드가 있는 사장님이랑 없는 사장님이랑의 차이예요. 투자자 마인드, 실거주 마인드. 그쵸. 실거주 마인드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쌍욕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진짜 쌍욕 먹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마인드가 있는 사장님을 찾아가셔야지 오히려 그런 사장님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맞춰줄게.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이 정도 갭이면 되겠어? 얼마를 원해? 이렇게 먼저 질문을. 원하는 조건을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얼마를 원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오히려 준비 안 되면 얼마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탈락. 얘는 탈락. 뚝뚝 나와야 되는구나. 네, 얼마를 원해? 이만큼이요. 사장님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이. 후레기님이 지금 투자를 아무것도 안 했어. 불인이에요. 깨끗해. 정말 퓨어해.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요. 지금이 가장 좋지. 5년 후, 10년 후, 2년 후, 대선 후만 돼도 또 투자 방향이 바뀌고 더 안 좋아지거든요. 투자 환경이 어려워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인이 분들은.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너무 투자 환경 어려워가지고 조금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올게요. 2년 뒤에 왔어. 너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2년 뒤에 왔어요. 가격이 또 상승했어. 결국에 오늘이 제일 좋아요. 오늘이 제일 좋아. 지금이 제일 좋거든요. 전 그런 분 진짜 많아요. 수강생분들 중에 2년 있다 오신 분, 3년 있다 오신 분, 5년 있다 오신 분 다양하게 봤어요.
결국엔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서 포기했다가 결국엔 다시 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거 꼭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매도하고 싶은 주택이 매매가하고 전세가 갭이 크면 매도가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게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거 저거 매전 갭이 커서 힘들까 생각하는 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매수자의 수요층이 투자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실수요자다. 근데 이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다. 그러면 실수요자한테 팔면 매전 갭이 의미가 없어서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매전 갭이 크는 게 걱정된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하는 수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다고 한다면 힘들죠. 지금 사실 그런 매도 물건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빨리 팔고 싶다라고 하면 매전 갭을 가장 줄여놓은 매력적인 물건이 1순위예요. 팔리는 건 1순위예요. 그게. 그렇게 봤을 땐 좀 힘들죠, 지금. 요즘 무주택자분들도 좀 약간 산호차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갭으로 사놓자, 일단은 내가 못 들어가도 갭으로 사놓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네, 실수요자분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가 매전 갭이 크다. 근데 내가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전혀 없고 실수요자분들이 많은 시장이다. 그러면 매전갭 상관없이 내가 미리 사놓는다. 왜냐면 공시청구가 쓰기 전에 사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수요가 아니고 투자자 수요로 판다고 하면 저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새 저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급하시면 뭐 그래도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지만 급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갱신정보가 끝나고 갭이 줄어들어서 그걸 맞춰놓고 매력적인 물건으로 그냥 수익을 지켜서 버티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디테라님 결혼할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워낙 제가 없이 살았어가지고 정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없이 살아가지고 정말 우유 하나 사 먹기도 되게 힘든 시기에 결혼을 했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내가 이런 투자나 이런 쪽을 몰랐어가지고 정말 대출은 정말 절대 안 되는 그런 걸로 생각했던 게 되게 후회가 되고, 그때가 제가 결혼할 때가 리먼 사태가 터질 때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분위기도 안 좋고, 그때 주식도 약간, 그때 저는 주식은 안 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펀드를 넣었었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었네요. 그래서 그걸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는 사실 진짜 투자에 1도 관심 없고 경제에 1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막, 그땐 또 임용 준비할 때여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판단 내리고 할 게 없어. 그냥 어렵게 살았다. 그리고 끝. 그리고 정말 그냥 저축만 하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하고 공부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살지. 아니,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결혼 어떻게? 저는 그때 둘이 같이 뭐 합쳐서 얼마로? 그때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지금은 남녀가 이제 같이 돈을 합쳐서 그걸로 집도 사고 혼수도 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는 혼수해오고 남자는 집 해오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집을 해오고 저는 혼수를 장만해야 되니까, 그때 임용을 준비할 때여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병원에 입사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한 2,500을 모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000만 원은 제가 임용 준비하느라 이미 썼고 1,500이 남아서 그 1,500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수로 장만했었죠, 그때. 근데 그때 1도 몰라가지고 그랬으면 결혼 안 하고 투자를 했을 텐데. 편집!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네네네. 결혼할 때는 정말 그냥 평범했어요. 대출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러면은 어쨌든 자가는 해결된 상태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세로? 네네네. 수원에서? 네네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 결혼을 안 하죠. 요새 전 김창옥 씨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김창옥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나오는 게 절대 잘 됐으면 너네들 결혼 안 하지 않았냐. 옆에 있는 남자가 절대 아니지 않겠냐 막 이러는데 정말 항상 들을 때마다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안 한다? 그냥 저기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을 잡은 이후로는, 만약에 아니면 그걸 해놓고 투자에 올인할 것 같아요. 제가 저 임용을 준비한 게 너무 후회될 것 같아. 직장을 이제 교사나 간호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우쳤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그 월급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냅두고 두 번째로 이런 투자를 하는 거에 더 올인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저 막 간호사들도 앵클렉스 같은 거 외국 간호사 자격증 따고 막 석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없이 다른 거 눈 돌리지 않고 일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에 올인해가지고 30대를 맞았으면 지금과 같지 않았겠죠. 아니 근데 간호사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교대 근무고 막 이래서 3교대니까. 엄청나게 근데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예, 교대 근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니까 그래도 쓸 수가 있죠. 일주일 같은 경우는 이브닝, 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이트 하면 그 다음날에 이제 하루나 이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정도 20대면 또 쌩쌩하잖아요. 잠 안 자고 임장 다녔겠죠. 나이트 한번 끝날 때마다 집을 한 채씩 샀겠죠. 그리고 간호사가 연봉이 좀 돼요. 다른 데보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간호사 할 때 초봉이 교사 첫 월급보다 100만 원 많았어요. 간호사 초봉이. 상당하다. 예. 교사 되고 나서 첫 월급 받고 나서 멘붕이 왔죠. 아 이게 뭐냐? 예. 좀 충격이었어요, 진짜. 결혼 앞두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네네. 전세를 가야 되냐? 뭐 매매는 쉽지는 않은 거고 현실적으로 전세로 시작해야 될까 월세로 시작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만약 자기는 성향이 또 있잖아요. 난 월세는 절대 싫어 라고 하면 전세를 싼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가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정말 조그만 원룸 같은 데서 전세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혼수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혼수를 왜 해? 투자해야지. 투자해야지. 대신에 신혼여행은 호화롭게. 근데 평생에 한 번인데. 그렇죠. 신혼여행만 호화롭게 갔다고 저는 혼수도 왜냐면 이사 가고 새로운 집 하면 다시 마련해야 되거든요. 호수도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랑 뭐 그런 거 집기 조금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돈을 왜 버려? 뭐 비스포크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그래서 그런 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도 정말 깔고 하는 거 조금. 그리고 진짜 조금 월세도 정말 싼 거, 괜찮은 거, 외곽에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월세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모든 걸 투자에 올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 너무 올인해서 거기에 스펙을 쌓고 막 모든 시간을 쓰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 제 이명을 볼 때도 느꼈던 게 딱 붙고 나서 첫 출근을 나가서 그 6개월 동안에 회의가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열정을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2년을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취직하고 나면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직업에 대해서 물론 적성에 맞고 정말 잘 나가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소각장에서 시작해서도 이렇게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난 정말 직장을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난 직장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직장 취직하면 다 현타 온다고. 그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직장이 되게 가벼워져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진짜 적성에 맞아서 내가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말 돈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노력을 쏟지 않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품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갈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 부품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에 더 노력을 쏟는 게 맞죠. 남편분 복 받으셨네요. 아니, 제 남편은 아니래요. 살아보면 다 장단이 있다면서. 40대가 되셨는데 우리 결혼 정년기에 20, 30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저도 포함이네요. 정년기는 아니구나. 나는 이제 지났구나. 어쨌든 자꾸 40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좀 약간 이어질 수 있는데 좀 헛되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랑 얘기한 거랑 진짜 같은 선상인데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진짜 단 1도 쉬지 않고 항상 일과 공부를 거의 병행한 시간이 많았고 일을 할 때도 정말 일을 만들어서 항상 창출해서 할 정도로 일에 정말 열정을 쏟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도 거의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 근데 지금 일을 만들면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교사할 때도 일을 항상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거나 풍요롭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다 시간을 쏟은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헛되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내가 스펙을 쌓았어. 그럼 뭐 진짜 쓸 수 있으면 그거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이상한 데다 들이지 말라는 거지. 솔직히 맞벌이하고 제가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열심히 살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했을 때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40 전후가 되니까 정말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꼭
20대가 돌아간다고 하면 일과 재테크는 동시에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실물자산 투자는 일 플러스 재테크. 일이 아무리 좋고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나중에 정말 변호사 하시거나 의사 하시거나 뭐 정말 그런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40대, 50대가 됐을 때 저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직업군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뭐 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열심히 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일만 열심히 했는데 일 끝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 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내가 만약에 정말 현타를 안 느끼고 깨우침 있게 정말 그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일과 재테크는 항상 가져가는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